자, 이 3단원이 100점짜리라고 그랬더니 이번에 한번 중간고사 보고 나 한번 거덜나 보자. 응? 상품권 한번 마음대로 타가봐. 꼭 그게 목적이 아니라 3학년에, 그러니까 2학년에서 마지막 100점 찬스 노리는 찬스가 여기잖아.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는 얼핏 선생님하고 수업을 한번 딱 끝나자는 건 자신감 뿜뿜이야. 그냥 쓸데없이. 그래서 엉뚱한 데서 틀리거든? 놓치지 말고 잘 봐. 알았어? 자, 우리가 분자 구조론에 들어가기 전, 이거는 미리 알고 들어가. 선생님이 계속 반복을 하는 말이 있을 거야. 그 말에 대해서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뒀다가 문제를 풀면서 내가 자꾸 다른 문제까지 같이 응용을 물어줄 테니까 대답을 잘하도록 해. 전자쌍 반발이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이거야. 결합각. 우리가 흔히 분자 구조에서 109.5도니 120도니 180도니 하는 결합각이겠지. 이 아이들은 누구와 누구 사이냐면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야. 이것을 우리가 결합각이라 하고, 이 결합각은 무엇의 기반이냐면 분자 구조의 기반이야. 첫 번째로 너희들을 전자쌍 반발이론의 기본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면이야.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면. 자, 그 전자쌍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니네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직선형이라고 써 있잖아. 그럼 니들은 지금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라고 눈에 보이냐? 두 쌍이라고 보이지. 근데 이건 배위수라는 말하고 이제 너희들이 일반화하게 들어가면 배우는데 얘도 여기에 포함돼. 얘도 사실은. 이것도 직선형이거든. 알았어? 그러면 이중결합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빨갛게 표현하는 거 있지. 빨갛게 이렇게 딱 표현되는 이것이 구조를 결정하고, 나머지 흰색 밑에 있는 애들은 파이 본딩이라 해가지고 전자쌍을 공유하는 포지션이 달라. 알았어? 빨간색 애들은 꾹 손을 잡는데 쟤들은 이렇게 주변에서. 이게 피오비탈이라 그래. 니네 피오비탈 방향성이 몇 군데야? 세 군데지. 하나는 S오비탈과 결합해서 시그마 본딩을 만든다면 나머지 두 개가 이제 하나 남았지. 그래서 삼중결합이 최대야. 알았지? 그래서 파이 본딩은 뺀다. 그러면 다중결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도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왜? 공유 전자쌍 간의 결합각을 잴 때 엄밀히 말하면 시그마 본딩이라는 결합에 참여하는 공유 전자쌍 간의 결합각을 재는 거야. 이거 몇 도야 이거? 그래서 180도. 근데 우리가 흔히들 얘로 생각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겠지. 이런 애들. 베릴륨. 베릴륨은 중심에 공유 전자쌍 두 쌍 끝이지. 무슨 규칙이 위배되냐? 옥텟 규칙이 위배되고, 또 하나 얘는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금속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전기음성도 1.5. 얘 옆에는 리튬이 1.0. 그치? 그러면 얘는 무슨 결합이야 이게? 이온 결합이죠. 근데 풀 때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한 대로 푸세요. 금속이 들어가면 공유 결합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왜 분자 구조에서 얘들이 심심찮게 나오느냐? 얘기했죠. 이온 결합성은 100%가 없습니다. 이온 결합성은 100%가 없다고. 일부가 무슨 결합성이 있어? 공유 결합성도 있을 수 있다고. 알았지? 그래서 니네가 이런 거 그래프 본 적 있죠. 전기음성도에서 여기까지 자르면 1.7 이상이면 이온 결합성이 크고, 그다음에 1.7 미만이면 공유 결합성이 크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분자 구조를 다룰 때 얘를 슬쩍 끼워 넣어도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분자라고 보시고 푸세요. 대신 공유 전자쌍이 양쪽으로만 존재한다.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으면 이런 식의 결합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몇 도? 180도. 자, 이거 말고도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중심 원자 두 개짜리에 이렇게 결합이 됐으면 여기 몇 중 결합? 3중 결합 중에 하나만. 3중 결합 중에 하나만
시그마 본딩이라 얘도 직선형입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전자쌍이 어떤 중심 원자를 중심으로 양쪽에 공유 전자쌍이 한 쌍씩 있게 되는 이런 경우가 180도 직선형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공유 결합소 최대값이 얼마였어요? CNOF 중에 누가 최대였지? 몇 개였죠? 4개인데 4개가 다 단일 결합일 때는 입체형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때 볼 게 물론 탄소 주변에는 옥텟 규칙에 위배되지 않게 공유 전자쌍이 4쌍은 맞아요. 근데 결합에 참여하는 건 이 빨간색 뿐이라고. 그럼 얘는 누구로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았어? 복잡하지 지금 솔직히. 기지? 그럼 이제 단편하게 다중결합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평면이에요. 알았죠? 2중이나 3중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평면이라고. 입체가 될 수 없어요. 알았죠? 그런 것도 다 포함하는 거야 이게. 전자쌍이 3쌍, 2쌍 이런 말이. 알았지? 그러면 이건 몇 쌍? 4쌍이잖아. 그쵸? 이럴 때는 이 중심에 있는 원소는 누구밖에 안 배워 니네? 탄소밖에 안 배운다고. 탄소밖에. 그럼 이거 몇 도? 109.5도. 자, 얘들은 몇 도? 180도. 얘는 120도. 얘는 109.5도. 자, 이 각은 죽었다 깨나도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으면 나올 수 없는 각이에요. 비공유가 없을 때 저 각이 뜬다. 알았지? 이게 중심 원자에 비공유 자성이 없을 때 가질 수 있는 각도예요. 180, 120, 109.5도. 그리고 얘보다 좀 각도가 좀 적은 애들이 있어요. 약간 부족한 애들.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애들. 폼알데하이드 같은 애들. 실제로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결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결합. 얘랑 똑같아요. 알았니? 그런데 얘는 120도가 맞지만 얘는 120도가 아니에요. 얘가 116도 정도 돼요. 이게 122도 정도 돼요.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입체의 평면이에요? 평면.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알았죠? 그런 형태로 결합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180, 120, 109.5도는 중심 원자가 비공유성이 없을 때 가질 수 있는 각이다. 알았죠? 그 다음 물질들 한번 봅시다. 자,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비공유 전자성이 없는 애들은 그렇게 다뤘지만 이제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성이 있는 애들을 다룰 건데 여러분들은 이 둘만 보세요. 뭡니까? NO. 얘가 무극성 분자야? NO. 얘는 극성 분자입니다. 중심 원자에 비공유성 한 쌍 있죠? 이렇게 홀전자 3개. 2쌍 있죠? 선생님, 플로린 왜 안 써요? 얘는 중심 원자가 될 자격이 없죠. 왜? 공유결합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알았어? 적어도 2번 이상은 돼야 중심 원자가 될 수 있거든? 다시 말해서 이 중에 누가 중심 원자예요? 그래요. 아래점자 적은 애들. 이해 갔어요? 여러분 이 식을 딱 보고 얘가 누굴 거다라고 예상도 할 수 있죠. 알아야 돼요. 이런 식이 누구 있어요? 얘도 이거죠? 얘도 이거죠. 앞으로 문제에 보면 다 출제자가 얘들 이런 애들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를 그렸을 때 둘을 구분하는 거. 자기가 유독 이런 부분을 딱 볼 때 내가 금방 눈치를 챈다라면 그 부분을 계속 키우세요. 역량을. 알았죠? 선생님이 설명은 계속 해드릴 테니까. 자, 이랬을 때 결합각이 봐요. 질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구조식을 쓸 때. 그리고 H 이렇게 써요. 그럼 얘랑 누구랑 비교를 할 것이냐? 얘랑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얘랑. 제가 표시나게 이렇게 그렸죠? 근데 정작 얘를 이렇게 그리면 어떡할래요? 이렇게 그려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알았어? 우리가 탄소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려도 괜찮아요. 구조식은 지 멋대로 그려도 괜찮다고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쟤를 니네가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그려놓는다. 혹은 제가 이렇게 그리고
B를 이렇게 그려도 괜찮아요. 이래도 이거 결합각 몇 도예요? 120도예요. 이래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비공유가 없지만 얘는 뭐가 있죠? 비공유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뭐라고? 이 공유결합은 양쪽 원자들이 딱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바운딩이 별로 안 됩니다. 벗어남이 적어요. 근데 얘는요, 질소만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바운딩이 커요. 그래서 밉니다. 옆에 전자쌍을 밀어버려요. 결국 이 결합각이 어떻게 된다? 좁아지겠죠. 누구보다? 얘보다요. 비공유가 없는 애들. 자, 비교를 할 땐 얘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전자쌍이 4쌍이고 얘는 3쌍이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얘랑 비교하는 거죠. 전자쌍이 같은 4쌍인데 비공유 하나 들어와버리면 이거예요. 얘는 몇 도였는데? 109.5도였는데 얘가 돌아보니 이게 107도가 되더라. 얼마 줄었어요? 2.5도만큼 줄었죠. 2.5도만큼. 그런데 얘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더 주는 거죠, 더. 그럼 이들 사이에 반발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꾹꾹 눌러버리는 거죠. 얼마 줄었어요? 2.5씩 주는 거. 2.5, 2.5 이렇게. 그러면 뭐 이렇게 107도, 좀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각이죠. 104.5도 이래버리면 이것들은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는 거라고요. 숫자도 잘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들 도와줄 때가 많으니까. 근데 외우려고 덤비지 마십시오. 문제 많이 푸세요. 그거 외워져요. 니네가 새 학기 됐을 때 신학기 들어오면 반 친구들 이름 하루 만에 다 외우라면 그거 숙제입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면 다 외워지죠. 그거랑 똑같아요. 문제를 막 풀다 보면요. 저절로 하죠. 이거 억지로 외우려고 덤벼들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꾸 보세요. 자꾸. 이 말이 뭐냐? 전자쌍 사이의 반발은 우리가 비교할 때 얘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옥킑 규칙을 만족 못하는 붕소나 베릴륨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탄소나 질소나 산소 같은 4쌍, 옥킑 규칙을 만족하는 애들을 비교해 봤더니 이거죠. 그럼 저 비공유의 반발력이 존재하는 게 산소예요, 지금. 맞죠? 그 다음 비공유, 공유가 존재하는 거는 산소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죠, 산소는. 질소는요, 이건 없어요. 이거 있고 이거 있는 거고요. 탄소는요, 얘만 있는 거고요. 이런 거 비교 대상입니다. 이해 갔죠? 명심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 놓고 얘는 요거라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거라는 거죠. 그죠? 얘는 이거라는 거고요. 이해 갑니까? 반발이 저렇게 순서대로 세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얘는 몇 도다? 104.5도다. 이거 재는 거니까. 그럼 질소는? 요거예요. 얘 얘기가 지금. 그 다음 여기 오면 결국 이거죠. 몇 도다? 107도다. 104.5도다. 이거 재는 거 이 사이를. 탄소는요. 얘만 있잖아요. 얼마다? 이거예요. 변화율을 잘 보세요. 2.5씩 줄고 있다는 거. 왜요? 왜 줄어요? 얘는 이거밖에 없는데 얘는 이것도 있어갖고 이게 반발이 세서 각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더 줄었다는 얘기예요. 104.5도로.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원리라고요? 전자쌍 반발 원리예요. 알겠습니까? 반발력의 크기가 이렇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다음. 자,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경우 우리 각도 180, 120, 109.5 자꾸 보면 되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 이제 뒤에 가서 속단속결로 빨리 갈 건데 중심 원자라는 말을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는 중심 원자가 하나인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 여기 누굽니까? 중심 원자. 베릴륨. 여기는요. 붕소. 여기는 탄소죠.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죠. 그 다음 봐야 될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얘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이거죠. 대문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베릴륨에 비공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극성 분자예요. 이렇게 해요. 결론 내리세요. 이게 뭐라고? 무극성. 그럼 이 무극성 분자라는 뜻이 뭐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대칭이란 말을 쓰냐면 실제로 여러분 이게 무슨 모멘트지? 쌍극자 모멘트라고. 음성도는 플로린이 훨씬 세잖아. 근데 여기도 있죠, 이렇게. 이것이 대칭이라고요. 대칭은 물리학에서 합력이 0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보세요. 베릴륨, 플로린만 보면 얘는 무슨 전화일 때요? 음전화 띄고 베릴륨은 양전화 떼야 되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음전화 띄고 양전화 떼야 되지. 근데 대칭이 되어버리면 이게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전화가. 부분 전화가 없어진다고요. 이해 갑니까? 그게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가 아니라 있다 없다는 극성 공유결합을 따질 때만 그런 거고 합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이게 다. 그래서 무슨 분자라고? 무극성 분자예요. 오늘 이거는 알고 가자. 알았지? 다시 한번. 중심원자 붕소죠? 비공유전성 없어요. 대문자 몇 개예요? 2개 대칭입니다. 무극성 분자고 쌍극자 모멘트합이 0이에요. 다시요. CH4 중심원자 탄소인데 비공유가 없어요. 대문자는 2종류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뭐라고? 대칭이고 무극성 분자다. 그러면 너희들한테 함정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는 됐다 쉽게 풀립니다. 보세요. 대칭입니까? 라고 묻는다고요. 중심원자가 탄소죠. 비공유성 없지요. 근데 대문자가 몇 종류예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대문자가 세 종류인 화학식은 그게 구조식이든 화학식이든 100% 극성분자다. 알았냐? 식을 딱 보면 알아. 그냥 대문자 3개야? 그러면 그냥 다 걸러버리고 극성분자라고 불러. 비대칭 구조이며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될 수가 없는 애들이야. 알았지? 딱 보고 그래. 이거 대문자 3개네? 그럼 극성분자예요. 이해 갔죠? 다만 조심할 건 뭡니까? 중심원자가 누군가. 대문자가 2개일 경우만이에요. 중심원자가 비공유가 없는데 대문자가 2개야? 그럼 무극성분자. 대칭구조. 쌍극자 모멘트합이 0이죠. 근데 중심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이 있든 없든 간에 대문자 3개면 무조건 극성분자예요. 그냥. 알겠지? 자꾸 연습을 해. 자, 그때 봐라. 각도 180, 120, 109.5도. 다 대칭인데 이 각도가 말해줘. 이 각도는 중심원자 비공유를 갖고 있는 애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각도야. 또 하나. 요걸 무슨 형이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입체형이라고 하거든. 입체는 좀 외워놔. 입체는. 알겠지? 입체는 좀 외워놔. 얘 같은 경우는 대문자가 2개이기 때문에 대칭이라 정이라는 말을 붙여. 대칭이라. 근데 아까 같은 애들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로 그리면 대학을 가면 이렇게 그린단다.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유기화학에 들어가면. 근데 여기 플로린이 있고 CL이 있어. 이렇게.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왜? 그렇지. 대문자 3개니까. 그렇게 외워버리라고. 그게 더 빠르다고. 그러면 얘는 정이란 말을 안 붙여. 삼연체라고 그래. 그냥 삼연체. 비대칭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얘기로 계속 연습. 입체라고 부르지 않은 것들은 다 뭐야? 평면 구조라고 그래. 평면. 알겠죠? 계속 연습을 해봅시다. 중심원자의 공유전자쌍만 있는 경우는 대문자 2개 무조건 무극성 분자다. 얘가 누군지 알아? 몰라. 이거 몰라 누군지. 모르잖아 사실. 탄소가 중심원자 비공유 있냐 없냐? 없잖아. 대문자 몇 개냐? 무극성 분자라고 그냥 이렇게 알아두라고. 아무리 다원자 분자라도 중심원자가 누군지 보고. 알았지? 그럼 선생님 중심원자가 2종류, 3종류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안 나와. 근데 생각해봐. 2종류, 3종류 나와도 대문자가 3개 이상 되면 극성이지 뭘. 그런 거 묻지도 않는다고. 알겠지?
다음 비공유 전자쌍이 있잖아. 끝이야. 대문자 몇 개인지 세지 않아도 돼. 그냥 극성분자야. 얘는 절대로 대칭이 될 수 없거든. 그게 누구라고? 얘야. 알았어? 얘가 중심원자면 무조건 걔는 극성분자야. 알았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유가 3개다. 이거 배위수를 말하는 거거든. 원자를 최대 3개, 공유결합을 3번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비공유가 한 쌍 있고, 그럼 일단 비대칭. 자, 볼까? 지금 음송도는 누가 세? 질소가 세고. 그치? 자, 지금 극성 공유결합이 몇 개 있어? 3개 있어. 중심원자 하나든 중심원자 2개든 꿀팁이야. 수소 개수가 극성 공유결합의 숫자야. 수소 개수가. 얘 NH3지. 극성 공유결합 몇 번 있다? 3번. 얘는 H2지. 몇 번 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연습을 했어. 봐봐봐. 얘 극성 공유결합 몇 번 있을까? 그래. 수소 개수야. 이해 갔어? 얘는 몇 번 있을까? 4번이야 이것도 역시. 그랬더니 이건 모르겠어요. 이런 놈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플로린도. 한 번밖에 공유결합 못 하거든. 이렇게 한 번 하는 애들이 붙은 개수가 극성 공유결합의 숫자야. 조심할 건 이런 애들. CO2. 그럼 탄소는 중심에 있고 O가 양쪽에 있는데 O는 최대가 2잖아. 탄소는 4고. 그럼 뭐가 쓰여져야 돼? 얘 극성 공유결합 총 몇 개야? 이건 4개라고 하는 거야. 2개, 2개. CO가 극성 공유결합 하나야. 알았어? 그렇게 보는 거다. 그 수소의 개수가 극성 공유결합의 숫자라고 보면 돼.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되면 대칭이면 합이 0일 텐데. 맞지?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합력이 생겨. 얘들이 합. 이렇게 생긴다고. 합이. 그래서 얘가 뭐를 띄고 음을 띄고 얘들 각자가 뭐를 떼어? 이렇게 양. 그럼 봐라. 이 분자 내에는 음전화만 있어? 양전화도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쌍극이 다 있지. 그래서 이게 쌍극자 분자라고 그래. 얘를. 쌍극이 다 있다는 말을 명심해. 잘 들어봐. 음이온 무슨 전화 띄었어? 음전화 띄었잖아. 무슨 극으로 끌려갈 거야? 전기분해하면. 양극. 그치? 그럼 양이온 무슨 전화 띄었어? 그래. 이걸 물리학은 대전체라고 그러지. 대전체는 하나의 전화만 띄고 있잖아. 나는 얘들 분자들을 뭐라고 불러? 이런 극성 분자를. 쌍극자 분자라고 하거든. 그럼 무슨 뜻일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다는 거야. 마치 물리학에서 정전기 유도를 일으키네.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그럼 이런 애들의 특징은 대전체를 갖다 대잖아. 물을 생각해봐. 물. 대전체를 갖다 대면 음전화를 대전한 그 에보나이트 막대를 갖다 대면 당겨와. 양전화로 대전된 유리막대를 갖다 대도 당겨와. 다 당겨와. 왜? 쌍극이 다 있으니까. 이거는 물리학의 정정기적 인력 총력이 아니라고. 얘는 쌍극이 다 있기 때문에 대전체를 띈 애들은 다 당겨줘. 봐봐라.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는데 비대칭이라 이렇게 합력이 생긴다고. 그럼 얘가 뭐를 띄고? 음전화. 얘가 양전화를 띄기 때문에 에보나이트 음전화를 댄 애를 갖다 대잖아. 그럼 물 쪽이 당겨져. 물 쪽이.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유리막대 플러스로 대전된 거 그러면 산소 쪽이 당겨진다고. 뭘 갖다 대도 다 당겨진다는 게 극성 분자의 특징이다. 그러면 전기장, 자기장 안에서 얘들은 확실한 방향을 딱 쓰겠지. 그걸 배항이라고 그래. 이런 애들이 극성 분자고 비대칭 구조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고 이렇게 3개. 됐지? 질문. 여기 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어? 3개. 여기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이 몇 개 있어? 이 말 때문에 극성 분자를 해석하는 데는 참 편해. 근데 전에 배웠던 얘들 극성 공유결합 있어 없어? 있다고. 있어도 대칭이면 무극성 분자라고.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중심원자에 비공유가 없네. 대문자가 2종류네. 그러면 대칭이다.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이런 애들은
선생님이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게 1번부터 20번 사이 이원자 분자지 무극성 공유결합만 같잖아. 이런 애들은 무극성 분자야 그냥. 공유결합성 100%. 공유결합성 100%. 그리고 얘들을 대칭구조라고도 얘기하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라고도 설명해. 얘는 고민이 없죠. 이런 애들은. 이해 갔어요? 얘 무극성 공유결합 몇 번 해요? 한 번이 있죠. 얘는 몇 번 갖고 있어요? 3번. 삼중결합이니까 질소. 얘는요. 2번. 얘들은 한 번. 그래서 얘들의 개수가 극성 공유결합의 개수인 거예요. 화합물에서. H, F, Cl들이. 이해 갔어요? 한 번밖에 못 하니까. 다시요. 이게 극성 분자냐? 이게 무극성 분자냐는 우리가 중심 원소에 비공유가 없네? 대문자 두 종류네? 그럼 무극성이라고 했어요. 중심 원소에 비공유가 있네? 그럼 가지 마세요. 끝이에요. 비대칭 구조예요. 걔들은. 극성 분자고. 대문자가 3개네? 그럼 중심 원소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극성 분자입니다. 이해 갔어요? 자, 중심 원소에 다중결합이 있으면 무슨 구조다? 평면구조다. 기억나죠? 아까 다중결합이 있다. 2중, 3중이 있으면 무조건 평면구조다. 그리고 다중결합이 있을 때는 단일 하나만 구조에 참여한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한다? 이렇게 봐라. 그럼 누구랑 똑같냐? 베릴륨하고 똑같잖아. 베릴륨하고 180도. 그 다음 얘도 베릴륨하고 똑같죠. 180도. 얘는 붕수랑 똑같잖아요. 120도 약. 알았어요? 근데 얘가 CO2다?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무극성이죠. 비공유 없죠? 대문자 2개니까.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왜? 대문자 3개니까. 보도 마세요, 그냥. 대문자 3개네.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대문자 3개네. 그래요, 끝이에요, 이게. 그리고 구조식을 보니 이중결합 있네? 평면, 평면, 평면. 알았습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은 각도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각도 똑같아요. 다시 2중이 됐든 3중이 됐든 결합각을 따질 때는 단일로 취급한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배위수 2, 얘도 배위수 2라고, 배위수 3이라고 그래, 이렇게. 탄소는 그러니까 배위수가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될 수 있는 애들이야. 4가 될 때는 모두 단일이겠지만. 알았죠? 분자 구조를 따지는 법이에요. 계속. 자, 이원자 분자 두 종류가 있겠죠. 동그라미 1번은 누굽니까? 원소라고 하죠. 물질 이름을 원소라고 하고요. 얘들은 뭐라고 한다?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알죠? 원소는 대문자가 하나 있죠. 화학 시간에. 근데 화합물은 대문자가 2개 이상이잖아요. 그럼 이원자 분자를 했으니까 얘들은 X2 형태일 거고 얘들은 XY 형태겠죠.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럼 무조건 얘는 비대칭 아닙니까? 2개밖에 없는데. 그죠? 전기 음성도가 이렇대요. 자, 누가 쌍극자 중에 음전할 때였을까요? 얘가 음전할 때였겠죠. 음성도가 크니까. 그럼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형성이 됐겠죠. 합을 할 게 없잖아. 합을 할 게.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극성 분자예요. 여기가 양전하대. 쌍극이 다 있는 거죠. 하지만 얘들은 뭐예요? 대칭이잖아. 그래서 얘들은 무극성 분자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알겠지? 다원자 분자, 대칭 구조, 비대칭 구조. 자,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에서 중심 원자 2개짜리를 잠깐 봤는데 기억나냐? 또 보자. 탄소. 얘는 중심 원자 2개짜리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 3종류가 있어. 기준이 누구지? 얘들의 기준은 CH2라는 실험식을 갖는 거예요. 모든 탄화수소는 이 원리면 다 구할 수 있어, 니네가. 그러면 우리가 중심 원자 2개짜리라고 찾아냈어. 중심 원자 2개. 그럼 이 아래 첨자가 2로 바뀌면 얘는 뭐야? C2H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질문할게요. 왜 기준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이걸 더하면 공유 전자쌍 수를 알 수 있어서 그래요. 이 안에는 공유 전자쌍 수가 총 몇 쌍이에요? 6쌍. 이쑤시개가 몇 개 필요하다고? 6개. 그 중에 극성이 몇 쌍? 4쌍. 무극성이 몇 쌍?
네 눈으로 푼 거예요. 구조식 안 그리고. 알았지? 한번 볼게요. 구조식을 굳이 그린다면 이렇게 그립니다. 중심 원자를 두 개를 나란하게 놓고, 이게 다 짝수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게 짝수. 수소는 절대 홀수가 잘 안 붙어요. 중심 원자 두 개짜리들은, 두 개 이상들은. 그럼 네 개면 몇 개씩 문다? 두 개씩 양쪽으로 뿌릴 수 있죠. 이렇게 두 개씩. 탄소는 선이 네 개 나오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 중계라? 얘들만 무극성 공유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잘 들어봐. 중심 원자 하나짜리 화합물들은 절대 무극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알죠? 근데 중심 원자 두 개부터는 무극성 공유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얘를 기준으로 탄화수소가 얘보다 수소를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게 두 개 더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걸 포화탄화수소라고 대학교 가면 배워요, 여러분들이. 포화, 불포화, 불포화. 알케인, 알켄, 알카이 이러고 배워요. 그런데 이걸 보고 얘가 6개잖아요. 이쑤시개가. 그럼 얘 몇 개냐? 7개입니다. 하나 더 넣는다고요. 직접 확인. 탄소 2개 놓고 양쪽에 수소를 몇 개씩? 3개씩 갈라 놓는 거죠. 3개씩. 갈라 놓습니다. 그러면 가운데는 하나. 그래서 7개. 보이죠? 그럼 질문. 여러분 이거부터. 입체야, 평면이야? 평면. 이거 들어갔으니까. 얘는 입체야, 이거. 109.5라고 결합가. 이해 갔지? 그 다음 하나 더. 이거. 수소가 2개 더 많고 2개 적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교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써요. 이게 알켄의 분자식이에요. 구조. 여기다 숫자만 집어넣으면 돼요. C3H6 이런 식으로. 그럼 얘들은요. 거기에다가 수소는 2개씩만 더하고요. 2개를 빼면 돼요. 이게 이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한 거. 얘 6개라고 했죠. 그럼 몇 개다? 얘는 몇 개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9개짜리 분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공유 전자쌍이 9쌍인 탄화수소 C, 3, H, 6 끝이에요 그게. 그럼 10개짜리는 C, 3, H, 8 이렇게 하면 돼요. 대학교 가서 교수들이 막 무슨 얘기할 때 봐봐요. 얘 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있는지 아는 사람? 300쌍이요. 무시해요. 너 어떻게 알았어?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그냥요. 그러세요. 그냥 집에서 밤새 해봤어요. 이렇게. 요거 더하면 되죠. 그럼 얘보다 더 많은 애는 식이 어떻게 될까요? H? 이거예요. 이거 202. 그럼 얘가 300쌍이니까 몇 쌍일까요? 맞아요. 301쌍. 하나 더 많아진다니까? 그 밑에 있는 애는 뭔지 알겠죠? C 100에 H 198이에요. 그럼 얘 몇? 299쌍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활용을 잘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얘를 굳이 우리가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 안에는 극성은 2개고 2쌍이고 극성 공유는 무극성 3쌍. 서지야 졸려? 조금만 힘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요것만 갖고 그냥 금방 풀린다고. 니들은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질소 보죠. 질소는 기준이 그래도 얘는 2개의 구조식이 나오거든. 봐. 중심 원자 2개짜리 탄소가 이렇게 3개의 분자식이 나올 수 있는 건 배위수가 4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3인 애들은 2개밖에 안 떠요. 2인 산소는요. 하나밖에 안 떠요. 그럼 얘는 기준이 얘입니다. 실험식 1대1. 그럼 여기다가 N2, H2. 기준이라는 게 뭐지? 아래점 따투하면 공유 전자쌍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얘들은 몇 개 있다 이쑤시개? 4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4개. 그럼 수소를 양쪽으로 하나씩 떨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비공유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거 입체 평면이야. 평면이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끝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각도는 얼마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 콤파스 주고 막, 이거 안 해요. 그냥, 평면 끝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기준이면
N2 얘는 뭐 나올까요? 퍼예요. 항상 수소 아래첨자는 짝수라고. 그래서 몇 개씩 갈러? 2개씩 갈르면 얘가 4개면 얘는 몇 개겠어? 5개라니까. 이 룰은 속한다니까. 수소가 2개 많아지면 이쑤시개 숫자는 하나가 많아져요. 그래서 얘들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입체 평면이야. 입체입니다. 삼각뿔형. 알았어요? 입체는 정사면체형, 삼각뿔형 이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평면입니다. 알았지? 자, 얘는 이거밖에 없겠죠? H2O2.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그리겠죠? 맞죠? 이해가요? 입체일까요? 평면일까요? 입체입니다, 이건. 앞뒤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건 입체예요. 알았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재수를 하게 되면 모의고사에 자주 볼 거예요. 알았어요? 이거 입체형입니다. 알았죠? 입체, 입체, 입체. 이원자 분자에서 단일로만 된 애들은 다 입체예요. 싸그리 그냥. 알겠죠? 이렇게 다시 말합시다. 우리는 이런 애들을 대칭 구조를 하고 무극성 분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라고 부르고요. 얘들은 질소, 산소가 있기 때문에 볼 것 없어요. 다 극성 분자예요. 비대칭 구조고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분자 구조는 입체입니까? 평면입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이거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가 있어요? 평면이 맞아요. 근데 요각은 뭘까요? 109.5 입체예요. 평면과 입체가 4 들었죠? 그럼 입체라고 해요. 더 크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표시하는 애들 있죠. 얘들은 동일 평면상에 있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결합각이 몇 도였어요? 아까 120이거든요. 이거 120입니다. 120. 각을 그렇게 그린 것 뿐이에요. 이거 몇 도일까요? 109.5도예요. 입체하고 평면이 섞여 있으면 입체라고 합니다. 알았지? 다른 문제집 풀 때运用을 하십시오. 자, 분자의 성질 보세요. 무극성 분자. 일단 대칭 구조이며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라는 얘기죠. 이런 애들은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애들은 부분전하고 없기 때문에 전기장, 자기장의 영향을 절대 안 받아요. 이거 어떻게 찾았죠?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으며 대문자가 2개인 거예요. 이해가요? 얘 어떻게 찾았죠?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는 애. 그 다음 대문자 몇 개 이상? 3개 이상의 애들. 이러면 구분 다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좀 극도로 예민한 게 하나 있어요. 끓는 점이요. 분자잖아요. 우리가 분자 결정에서 배웠듯이 분자는 얘를 갖고 있어요. 분자가 인력을 갖고 있다. 이 인력이 세다 약하다는 누가 결정하냐면 얘가 결정합니다. 꼭 이온 결합력이라는 게 아니죠. 이온 결합력을 비교할 때 쓰는 게 녹는 점이잖아요. 이온 결정. 그것처럼 분자 간 인력은 물리 변화예요. 그 점선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분자 간 인력은요, 2개를 보게 되거든요. 첫 번째가 분자량. 그러니까 분자량이 크면 분자 간 인력이 세요. 그 다음에 얘, 쌍극자의 힘. 이 쌍극자의 힘은 뭐냐? 있다 없다만 보세요. 같은 쌍극자끼리 중에 얘가 더 크다 작다가 아니라 있으면 극성 분자, 없으면 뭐예요? 무극성 분자. 그럼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극성 분자가 더 세겠죠. 근데 비교를 잘 하시라고. 무슨 말이냐? 쌍극자 힘이 분자 간 인력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보려면 얘가 비슷해야 돼요. 분자량이. 또 분자량이 분자 간 인력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러면 얘가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무극성 분자끼리 보통 분자량 측정으로 실험을 합니다. 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말 학교 선생님이 애매하게 문제를 내려면 무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보다 항상 끓는 점이 낮다. 여러분 항상 들어가면 의심하지요. 아, 그런 의심 좋아요. 의심하죠. 너희들은 항상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자고 공부한다. 무슨
그죠? 미친 소리입니까, 그게? 그죠? 다시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여야 안 섞어요? 안 섞입니다. 얘 극성 분자입니다, 물은. 얘는 무극성이겠죠? 근데 끓린 점으로 보면 얘가 훨씬 커요. 왜 그러냐? 얘는 극성이고, 얘는 무극성이면 쌍극자의 힘은 얘가 세요. 근데 분자량이 엄청 세요, 기름이. 분자량이. 그래서 얘는 100도씨, 얘는 130에서 180도씨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극성 분자라고 끓림이 높은 건 아니겠죠. 비슷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CH4 메테인이 얘가 16이잖아요. NH3 얘가 17이에요. 비슷하죠? 얘가 엄청 세요. 암모니아. 극성 분자라. 알았지? 그러니까 극성 분자라고 무조건 분자 간이력이 센 건 아니다.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라면 무극성보다는 극성이 세고 이런 얘기죠. 알았죠? 5분 쉬었다 옵시다.